요즘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해외여행이 일상화됐다는 뜻이겠죠.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만한 곳도 없다고 하고, 또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여행 유튜버 분들이 다른 나라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굳이 먼 곳까지 돈 들여서 귀찮게 가야 할 것까지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어디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러시아하고 철도가 연결되면 그때 한번 유럽 여행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간혹 어쩌다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해외여행을 간다면 남태평양의 아무도 없는 무인도라든가 혹은 남미에 있는 태푸이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해외 관광지에서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유명한 영국에 사는 한국인 유튜버분이 스페인에 갔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그곳에서 좀 유명한 식당에 들렸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2, 30분이 지나도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자신보다 늦게 온 외국인, 그러니까 옆자리 백인들에게는 음식 서빙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유튜버 분이 빡쳐서 열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지쳐서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인 유튜버 분이 영국, 프랑스, 독일 여러 곳을 가봤지만 이번처럼 인종차별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분도 정말 대단하신 게 자그만치 1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전 그러면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웨이터를 부르던가 아니면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웨이터가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예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주문을 할 때 손을 들거나 웨이터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 한국인 유튜버 분은 제대로 빅엿을 먹은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알기로 스페인은 유럽의 휴양지고 관광산업과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여기저기서 식민 지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의 향수에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랑이 되는 거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마케팅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케팅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어떤 브랜드를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유럽에서는 그보다 2배인 2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이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북미보다는 확실히 유럽 쪽이 인종차별이 더 심하고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 식당은 음식을 팔지도 않을 거면서 그 한국인 유튜버 분을 손님으로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손님을 아예 받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인종차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때문에 아까 그 한국인 유튜버 분처럼 손님은 받되 주문을 안 받는 거죠. 그럼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제 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현지 언어라도 능통하다면 강의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경우 해외여행을 즐기러 왔다가 기분만 더러워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은 다혈질이신 분들은 언쟁을 벌이고 음식을 주문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이 방법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음식에 침을 뱉거나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괜히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기분만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식당을 찾는 게 여러 면에서 이득이니까요. 아닌가요? 그거 말고도 동양인 손님을 엿먹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가라던가 좋은 자리를 놔두고 구석지고 안 좋은 자리를 배정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겠죠. 예전엔 서양보다 확실히 동양이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동양인 관광객도 거의 없었을 테고 상대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새 역전이 되다 보니까 동양인에게 서빙을 한다는 게 탐탁지 않은 거죠. 괜히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해외여행을 갔을 때 주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명하거나 큰 식당들은 인터넷으로 관련 리뷰를 찾아보는 거죠. 그 한국인 유튜버 분도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자신이 갔던 그 식당은 아주 악명이 높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유럽의 나라들이 배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정부화 시대에 사고방식도 뒤처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갑을 사려고 쇼핑몰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스페인 의류 브랜드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살까 하고 구경을 했었는데요. 뭐 디자인이나 가격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자 지갑도 아닌데 지갑 안에 동전 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동전 주머니가 없는 지갑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모든 지갑에 동전 주머니가 다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같이 신용카드가 일반화된 세상에 누가 동전을 갖고 다닌다고 지갑에다가 동전 주머니를 다 만들어 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변화에 둔감하고 아직도 옛 사고방식에 익숙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건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국가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테니까요. 어쨌든 유럽 여행 시 인종차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자산이 3조가 넘는 오프라 인프리가 스위스 명품 매장에 들렸다가 가방 좀 보자고 하니 오프라 인프리를 몰라본 점원이 당신은 이 가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으니 안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유럽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한국인 유튜버 분이 배가 고픈 나머지 또 다른 식당에 갔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영상을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그 한국인 유튜버 분은 테이블에 앉아서 30분을 마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다시 식당을 나와 결국엔 편의점 같은 곳에서 늦은 저녁을 대충 때웠다고 하는데요.
참 열받지 않나요?